자, 다음 주제는 고령 운전입니다. 노후에도 운전이 일반화되면서 70세 이상은 물론이고 지금 80살이 넘은 택시기사만 100여 명이 넘거든요. 네, 지난 5년간 고령자의 교통사고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호선 숭실사회부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도 네. 당연히 직접 운전하시죠? 네네. 몇 살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뭐 정확하게 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한 78세 정도까지는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왜 78세예요? 제 주변에는 사실은 94세 되신 분 중에도 지금 운전을 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네. 노화라는 게 굉장히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몇 살까지 운전이 가능하고 또 몇 살까지 운전이 불가능하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인체의 변화나 의학의 발달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 실제 사람이 어떻게 적응하고 또 어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가 대처 능력 그 반응 속도를 보면 한 75세가 조금 넘어가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75세와 80세 사이인 한 78세 정도로 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정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인구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노인 운전자가 내는 그 교통사고도 아주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노인 운전자분들이 운전을 직접 하고 계신 겁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2011년만 해도 65세 이상 노인인 65세 이상인 분 중에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145만 명이었어요. 네.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에 비하면 5.33%였는데 이게 작년 2015년 기준으로 229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로 보자면 7.57%.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인 인구로 쭉 계속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 딱 끝나고 나면 또 2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쭉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 수명이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노인 운전자는 확연히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 거거든요. 교수님 설명대로라면 145만 명에서 229만 명 됐으니까 5년 만에 7, 80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65세 이상 운전자가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뭐 더 많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고요. 이제 인구가 많아지다 보면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노인 운전 사고도 또 그만큼 증가하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운전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노인 운전자가 발생하는 그런 사고도 늘어나는 게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전체 교통사고 건수를 보면은 오히려 그렇게 크게 늘지 않고 감소세에 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참 흥미롭죠. 지금 우리 나와 있는 교통사고 추세를 보면 2003년 대비 지금 작년인 2015년을 비교를 해놓은 건데 전체 교통사고는 24만여 건에서 23만 2천여 건으로 8천여 건이 감소했죠. 차량은 12년 동안 굉장히 많이 늘었을 텐데.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2003년에 4,500여 건 정도 됐는데 지금 2015년에 2만 3천여 건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한 5배 정도가 늘은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노인 운전자가 운전을 했을 때 사망자도 작년에 역대 최고치로 816명에 달했고요. 하나 더 나아가서는 3년 전부터는 특별히 음주운전을 통해서 발생한 사망자보다 노인 운전자가 어떤 문제가 돼가지고 발생한 사망자 수를 이미 제친 지가 오래가 됐습니다. 맞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음주운전으로 우리나라에서 불었는데 700여 명 정도가 숨지거든요. 근데 지금 816명이 그렇죠. 지난해 노인 교통사고로 숨졌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르신들이 듣기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재 어르신들 중에는 위험 요소들이 좀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중간에 갑자기 뭐 뇌졸중이 온다던가 그럼 의식을 잃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발생하는 사고라는 게 단 한 개인의 사고가 아니라 이제 여러 아주 복합적인 상황들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 이외에도 사실 굉장히 여러 위험 요소들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단순히 접촉사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아찔한 그런 교통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 말씀을 하신 것처럼 노령 운전자들의 경우에는 약간 좀 반응 속도나 인지 능력, 운동신경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실제 실험으로 나타낸 결과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70대와 30대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시험해 봤는데요. 시속 60km로 달리다가 갑자기 유턴을 하는 승용차가 나타났습니다. 70대 운전자는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지만 30대는 여유 있게 빠져나가는 걸 나이가 보실 수 있습니다. 70에서 80이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모든 순발력과 판단력이 떨어져가지고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 속도, 대처 등은 젊은 운전자에 비해서 약 30%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서 사고가 많은 이유, 아무래도 내가 고령이긴 하지만 내가 운전 30년 했는데 40년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차도 요즘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럼요. 아무래도 과신이라고 할까요? 본인을 믿으실 거란 말이죠. 특히 안전운전 하시는 어르신들도 많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요새 유행하는 노래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운전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테랑 운전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운전하셨고 또 특별히 계속적으로 이제 다녔던 도로에 대한 익숙함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위험 상황이나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대처 능력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반응 속도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서울하고 6대 도시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운전자 의식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서 65세 이상 되신 분들 184명 중에 나는 나이 먹지 않았어.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이 57.1%였고요. 네. 그중에서도 65세에서 69세 사이에 계셨던 분들 중에는 91.4%가 나 노인 아니야.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운전에 나온 결국 사고 데이터를 보면 그 연령대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 몸은 내가 알아 이 말은 사실은 과신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이제 노인 운전 문제. 일본도 예외는 아닙니다. 화면 준비했습니다. 고치현의 한 고속도로에 흰색 차량이 역주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깜짝 놀란 운전자가 급히 핸들을 꺾는데요. 또 역주행하는 차량. 70대 할머니의 이 역주행으로 오토바이와 정면 충돌하면서 남성 한 명이 숨졌습니다. 치매 환자로 밝혀져서 경찰이 처벌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그죠? 어르신들 중에 이제 아주 중증은 아니었겠죠. 운전하실 수 있다고 믿고 치매 환자가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 언젠가 다가올 문제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게요.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치매 환자들 중에 10명 중 1명이 운전을 하더라. 네.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의 네. 경우를 말씀하시는 우리나라 건가요? 결과죠. 복지부가 조사했더니 그렇죠. 이게 깜짝 놀랄 결과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지금 작년에 나온 통계에 따르자면 치매 어르신 61만 명 정도 돼요. 61만 명 중인데 그중에서 10%는 운전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왜 가능한 것이냐면 실제 이건 원래 데이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에서 치매 내가 기억력이 가물가물한데 이게 치매인지 아니지 구분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네. 경증 치매의 경우는 진단을 받지 않으면 네. 내가 치매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그냥 내가 늘 해왔던 대로 운전을 하게 되고 운전을 했을 때 이 치매라고 하는 게 늘 이상한 게 아니라 특별한 상황에 갑작스럽게 인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네. 거고 우리가 운전이라는 게 시각, 청각, 판단력, 또 행동, 반응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종합 그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인지적인 부분이 하나가 딱 문제가 되면 판단력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게 사고로 이어질 확률은 굉장히 높은데 거기에다가 이게 치매다?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운전면허 적성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5년에 네. 한 번씩 합니까? 그렇죠. 원래는 10년에 한 번씩이었는데 이게 5년에 한 번으로 줄었는데 네. 문제는 5년에 한 번이 문제가 아니라 아마 운전면허 그 적성검사 해보신 분 다 아시겠지만 가가지고 시력 재고 이렇게 형식적이다. 소리 들리고 앉았다 그냥 일어났다 나오거든요. 하고요. 앉았다 일어났다 네. 하고.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다 통과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계속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 뭐 호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아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지검사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네.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에도 여러 가지 조금 까다로운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이분들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또 이런 과정이 어르신을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죠. 네, 75세 이상은 일본은 인지기능검사라는 걸 하는군요. 그렇죠.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인지기능 검사를 다 하는데요. 특별히 71세 이상 되면은 3년으로 그 검사 기간이 또 줄어들어요. 네.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70세 이상 되셨다 그러면 다 운전면허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또 발급을 하고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도 뭐 운전자들에 대한 운전 안전 교육이 굉장히 강화되어서 그 운전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을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없도록 하는 아주 강력한 네.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만큼 이제 안전망 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대책 마련에 아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외국의 사례에서처럼 고령사에서 나타나는 운전 사고를 좀 예방하고 대책 마련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우리가 네. 뭘 따오면 좋을까요? 우리가 당장 뭐 좀 배우면 좋을까요? 이게 참 강제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왜냐하면 권리이기도 하거든요, 개인이. 그런데 이 도로를 다닐 권리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전 이런 건 하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같은 곳에서 굉장히 추천받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는 제도예요. 네. 이걸 이제 반납하게 되면은 그건 자진해서 반납을 하는 거고 이걸 딱 반납을 했을 때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에서의 여러 이점을 얻을 수 있도록 현금을 지급을 또 해줍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현금을 지급을 해서 운전을 하지 못하지만 대신에 택시나 이런 뭐 전동차나 아니면 뭐 전철 아니면 기차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급하는 보상을 제도가 좀 있는데요. 해주는 거군요. 이런 방법이 일단은 많은 그 어르신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도 네. 되고 실질적으로 좋은 그 노년 실버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규제가 아니고 진짜 뭐 못하는 분들은 못하게 하겠지만 우리 어르신들 잘하시는 분들은 또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럼요. 그런 제도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럼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뉴스 집중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